완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영어를 쓸 때 격려와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우리의 그 조리라는 제목에 관계들에게도 뭔가 칭찬을 줘서 끌어안으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혹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을 선택할 때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이 많죠. 그래서 과거에 박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보면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세력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부 몰지각한 세력이 법을 어기고 뭐 데모를 많이 한다. 일부 몰지각한 세력을 다수의 약간 건전한 세력하고 분리시켜야 되죠. 그래서 일부란 말을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넉총하지만 그 안에도 양심 있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대하는 적은 김정일을 따르는 종북 세력이다. 그러나 좌파도 괜찮다. 다만 친북 좌파는 안 된다. 반북 좌파는 괜찮다. 좌파들도 이제는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라. 헌법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선택을 하라. 김정일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일 편이 아니면은 저 우리 편이다. 딱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일 편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김정일 편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느 종교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그 사람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같은 국민이니까 우리 편이다. 그래서 그거를 김정일이냐, 대한민국이냐, 애국이냐, 반역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적을 소수화하게 될 것입니다. 적을 소수화하면 이기는 것이죠. 우리 편을 늘리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우파하면은 한국 사회를 양분해가지고 좌파 몫을 50%를 떼주는 게 됩니다. 이 좌우파라는 개념이 이제는 교육이 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유용했어요. 왜냐? 진보를 그냥 막바로 반역세력이라고 하려니까 좀 그렇고 해서 좌파라고 했는데 이제는 친북 좌파, 반역 좌파 이렇게 반드시 그 앞에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용어전쟁입니다. 이념전쟁, 사상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것은 이 용어에서 우리가 저쪽한테 죽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민족주의 세력인데 요새 저자들이 민족 세력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친일파라고 보고 있고 수구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 세력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개혁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를 수구 세력으로 보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찾아온 용어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사상전에서 이겼던 가장 큰 용어는 빨갱이라는 용어였습니다. 빨갱이. 빨갱이라는 말을 다시 써도 돼요, 사실은. 근데 좌파란 말로 해가지고 한 반쪽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반역 세력, 김정일 세력, 종북 세력 이런 식으로 좀 용어를 더 샤프하게 날카롭게 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적의 진영 안에서도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법학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국정 목표가 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신 장로님들도 전학교에 오시에 참여했던 다 6.25 때 참여했던 분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말을 빼라! 우리 전부 조중동 국장이나 사장에게 오늘 편지를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합니다. 제가 이런 집회 갔을 때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냥 듣고 다 흘리시던데 오늘 이렇게 구체적 대안을 내신 건 처음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신 분들 그 주관단체에서 연명으로 해가지고 사인 다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안 하면은 우리 신문 안 보신다 라고 아니 여유를 줘야죠. 여유를 줘야 됩니다. 여유를 주고 그것을 직접 찾아가셔도 좋고 전화로 하셔도 좋은데 하여튼 내용 증거를 붙여가지고 발행인하고 참조 편집국장 해가지고 딱 보내고 그 다음에는 서명운동 막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면은 다른 데 반드시 번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하시면 그것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또 제가 할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용어에서 밀리면 다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학살자로 부르기 시작하면은 김정일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김정일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붙잡고 인수봉을 오르려고 하는데 저자들이 비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잡고 있는 것이 김정일 학살자를 잡고 있다. 그런 반줄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니까 이 언론이 위원장이라고 서지 않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보라고 붙여서는 안 된다. 강 장관님 말씀하세요. 안보 강연인데요. 어느 기자 강연을 준비하겠습니다. 그중에 우파 진영의 강연 행사의 강연은 대우가 아주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좌파 진영에 가서 행사에 참여해서 보면은 자금도 풍부하고 조직도 잘 되고 원만하게 잘 되는데 왜 우파 진영의 그 행사에는 그렇게 자금이 부족하고 조직이 안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향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 해병 전우회가 지도하는 행사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문 광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어 행사 못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뭐 서로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애국심이 좀 부족해가지고 좌파 정권 시절에는 좌파 단체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것은 10분의 1도 아마 이 우파 단체 돕는 데 쓰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이 체제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손해볼 사람들이 있대. 자본주의 체제의 주인공들은 기업인들입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비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 하나고, 두 번째는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돈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무턱대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아야 돼요. 양쪽의 노력이 맞아야 돼요. 그래도 성공 사례가 이제 국민행동본부죠. 국민행동본부는 광고를 보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10,000원씩 20,000원씩 주고가지고 광고비 정도는 들어온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위를 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기자회견도 해가지고 끊임없이 행동한다. 이러니까 회원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하나의 성공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조직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주면 반드시 뭘 바라고 해가지고 남의 돈을 받는다는 게 더구나 이 애국운동은 순수하게 됩니다. 애국운동은 절대로 어떤 개인 편을 들면 안 됩니다. 나는 이명박 편이다 하면은 이명박 잘하든 못하든 전부 다 지지, 나는 박근혜 편이다 이러면은 그것은 팬클럽이지. 애국운동은 대한민국과 헌법과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 회복이나 그것은 저는 어딜 가나 칭찬을 합니다. 높게 평가를 해요. 저희 기준은 이명박이라고 판단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